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민주당은 바이든 그리고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유세한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등장한 사람 중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지지율이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혹시 선생님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을까요? 오케이.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9살 때, 네, 그러니까 이게 1963년에 네. 자기 삼촌인 당시에 그 JFK 주니어, 그러니까 JFK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다가 댈러스에서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1968년에 자신의 아버지가 로버트 케네디가 또 암살을 당연히 그 환경에서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하자면 케네디가의 이제 자손 중에 한 명이고, 자기 삼촌이 대통령이었고 자기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거기다가 또 삼촌이 테드 케네디라고 전에 상원이었다가 이제 사망했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케네디가의 손자로서 커왔던 사람이지만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런 충격 때문인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렸을 때 성장하지 못했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말이 안 하고 헤로인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딩스쿨이라고 전에 얘기했었죠. 기숙형 사립학교. 네. 1년에 뭐 비싼 데는 학비가 한 1억 가까이 하는데, 네. 거기서 두 군데서 다 말이 안 하고 헤로인 나서 쫓겨나. 결국은 일반 사립고를 그것도 한 번도 쫓겨나고 또 조립하나 그러고, 거기서도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이제 일종의 서로게이트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대리가정이야. 거기서 이제 학교를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졸업을 하지. 대신 이제 학교는 그래도 하버드를 가. 내가 보기엔 이거는 공부를 잘해서 갔을까에 대한 약간의 의혹이 들거든. 그거보다는 왜 그러니까 하버드의 리가시 입학이라고 있잖아. 그걸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근데 하버드에서는 이제 American History and Literature에서 미국 역사학 문학을 전형적인 미국의 이제 상류 엘리트 계층이 하는 코스 전공 중에 하나가 역사야, 문학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미국의 대부분 주요한 나라에 최상류층이 주로 전공하는 건 항상 역사, 문학, 뭐 잘해야 법학 이런 쪽이라는 거는 알아도. 그 다음은 이제 잠깐 또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결국 버지니아 법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버드를 나왔는데 하버드 법대나 거기에 준하는 법대를 안 가고, 버지니아 법대도 물론 최상의 법대지만 사실은 하버드 예일 법대에 비해서는 바로 미치거든. 그렇다고 보면 뭐 아주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것 같진 않아.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러니까 주리스 닥터라고 이제 법학 그 박사라고 알죠? 이걸 하고 그 이제 1982년에 그걸 받고, 네. 나중에 MML이라고 석사가 또 따로 있는 거 알지? 그건 또 페이스텍에서 나중에 받아.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 시험도 한번 떨어져. 그래서 변호사 시험도 한번 떨어지고 사우스다코타주라고 미국 중서부에 아주 시골이 있어. 거기서 또 헤로인을 했나 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20대 중반까지도 마약을 못 끊은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헤로인 소지를 혐의로 체포하고 재판받고 하면서 재판 결과에 이제 감옥에 가진 않고 이제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거지. 미국은 마약으로 체포된 사람을 감옥에 보내진 않고 대부분 재활치료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돼. 근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람이 환경 문제를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게 심각하다는 걸 눈을 뜨게 돼. 그러면서 사람이 180도 변해. 그러면서 자신의 흔히 말하는 숨겨왔던 재능, 자신의 몰랐던 재능을 찾게 돼. 그때까지 방황하다가. 굉장히 환경 문제가 충격적이었었나 봐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85년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네.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봉사 활동을 했던 단체가 1984년부터 했다고 2017년까지 네. 했던 단체가 리버키퍼라,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의 강에 막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여러 가지 그 대기업에서 그냥 폐기물을 산업 폐기를 막 버린 거야. 이제 그거를 고발하고 처리하는 거에 봉사활동을 한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눈을 뜬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하 에그잼을 통과하자마자 페이스 대학에 가서 그 페이스 대학에서 석사를 받자마자 한 게 뭐냐면 페이스 인바이러먼털 리티게이션 클리닉이라고 해서 페이스 대학 내에 환경 소송 관련한 클리닉 센터를 설치해. 리티게이션 클리닉.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과 같이 활동하던 페이스 대학의 법대 애들이 환경 전문 변호사로 나중에 커. 지금도 그 네트워크가 있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그래서 뭐 그 후에도 뭐 워터키퍼 얼라이언스라고 1999년부터 2020년까지 했던 그 단체에서도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냐면 뉴욕시의 워터쉐드, 그러니까 워터쉐드라는 게 우리 네. 그걸 만들어냈어. 이 사람이 그 이제 결국에는 10년에 HBO에서 했던 환경 관련 다큐에서 네. 이 사람이 출연을 해.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되게 유명해져. 유명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하던 Environmental Law Firm Kennedy and Madonna LLP라고 해서 그 환경 전문 법률에서 차리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소송을 해서 이제 소송만 하면은 이겨, 환경단체. 그래서 이 환경 관련 소송에서는 하나의 스탠다드를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환경 관련 소송에서는 케네디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중요한 인물로 구성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2007년에 케네디가 이게 공공의 정의를 위한 노래에서 아주 기념비적 역할한 변호사 최종 리스트에도 오르고, 거기서 또 그렇게 오르게 한 소송이 뭐냐, 듀퐁을 상대로 했던 3억 9,600만 불의 소송을 이겨. 굉장히 많은. 이게 듀퐁이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아연 공장에서 웨스트버지니아 스펠타라는 데서 있는 아연 공장에서 오염을 시키거든. 그 소송에서 이겨내서 받아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보상금을 받게 해줘. 당연히 환경 전문 변호사 스타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소송 전체에서 자기가 소속한 회사는 한 6,700만 불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소송이잖아. 이런 건 그 한국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지만 이걸 뭐라 그러냐, 집단 소송이라고 했나?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요때부터 많아졌거든. 미국이 컬렉티브 러스트이 흔해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이것이 서서히 하나의 미국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 그 흐름에 이 사람도 그때 나는 있었다고 보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 관련 단체 스타 변호사가 되고, 그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알죠? 전에 얘기했잖아. 거기서도 결국 환경 그 소송으로 그 변호사는 스타가 되고, 소송금으로 자기는 변호사 수수료만 2천만 불을 받고, 거기 있던 수많은 피해자들, 노인들이 어마어마한 거액 보상을 받게 되잖아. 근데 거기서 역할을 했던 게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고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었잖아. 그거를 줄리아 로버츠라는 여자가 명배우를 했고, 내가 알기로 아카데미 상을 받았는데, 그런 시기랑 이게 다 겹쳐. 미국에서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다 1980년대 이후거든. 그리고 1980년대 본격적으로 이런 집단 소송이 승기를 잡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뭐 그런다 그러면 말하라 그래. 그럼 소송하던지, 어차피 지니까. 근데 처음엔 그래서 러펌도 저런 일이 있으면 우리 못한다 그랬어. 근데 이런 집단 소송을 이겨가면서, 이제 다만 이런 집단 소송을 할 때는 러펌이 한 개가 붙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 여기 케네디는 그 중에 한 펌의 이제 파트너, 핵심 변호사였던 거지. 거기 그 넷플릭스에서 명드라마인 그 베터 콜 사울, 거기서 나왔던 사울도 그런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서 떠오른 사람이잖아. 물론 뭐 나중에는 그 브레이킹 배드하고 연관되면서 안 좋은 변호사 역할만. anyway,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모간이라는 회사의 카운슬이 돼. 위원이 되는 거지. 이거는 모간이라는 회사는 미국 내에 내가 알기로 한 상위 10위권인가 안에 내외 드는 어마어마한 러펌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이 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또 환경 관련한 알리셔 캐년이라는 가스 회사인데, 거기서도 또 승소해. 연전연승이고,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소송이 뭐냐, 내가 늘 얘기했던 악마의 회사라고 불리는 몬산토하고 소송에서도 있죠. 그래서 몬산토가 이제 그 패티사이드, 그 한국말로 그 살충제를 많이 쓰는 거를 밝혀내가지고, 그거로 인한 피해를 밝혀내서 거액의 보상을 받고 몬산토가 이제 인정을 하지. 이제 그러면서 점점 자기 활동 범위를 넓혀가.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는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권리 장전 운동에도 참여해가지고 뭐 남미의 칠레에 있는 원주민들 운동도 도와. 1990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활동 범위를 넓히고, 그러면서 자기 정치적인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미국 군대가 저지르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야. 굉장히 영역을 많이 확대하네.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은 지금도 미국 주요 거대 기업들이 저지르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분에 있어서는 나름 굉장히 오랫동안 명성을 쌓아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소송하고 했던 것 중에 내가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왜 잘 사나. 네. 대규모 팩토리 파밍, 기업형 농장. 예. 그 돼지 농장 뭐 내가 그랬잖아. 경상도만한 농장. 어마어마한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려면은 어마어마한 항생제 뭐 이런 거를 막 강물에 흘러내리고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집단으로 암을 발생해서 거긴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폭로하고 비판하고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민주당의 이 정치 이슈,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네. 환경 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리는 사람이야. 근데 코로나 이슈가 생기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주류 정치인 세력에서는 이 사람을 싫어해.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아주 비판자고 그 파우치라고 왜 CDC 질병관리본부 네. Center for Disease Control 예. 거기에 그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파우치가 사기꾼이나 다름없고 네. 파우치야말로 거대한 그 파르마, 빅파르마라고 그래서 이제 거대 제약기업이랑 한 사람이다 라는 비판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 백신이 오히려 효과도 없고 효과가 있긴커녕 어티즘이나 부작용을 일으킨다 라는 식의 이제 폭로를 하면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지. 그래서 Who is Dr. Fauci인가 해서 책도 썼고 그런 관련한 음모론적 책을 써서 유명해졌고 실제 그 책이 내가 알기로는 밀리언셀러가 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상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지지자층 같은 사람들 그래서 미국의 주류 정치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그 나름 스타가 됐지만 미국의 주류 정치나 주류 정치 쪽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호감적인 인물이에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예스. 그런 점이 있어요.